예, 제 이름은 윤영재, 윤영재. 도단체 상임 고문이라고 그래요. 고문 자격도 없는데. 저는 김재국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 숙모회 뉴욕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광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기념사업회 뉴욕 지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2020년에는 추모식을 가지지 못했으나 작년에는 가졌고 올해는 성대하게 가졌습니다. 한 50여 명이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각계 손님들이 참석해서 112회 추모식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시기 전 그 한일 합방 전에 그 거사가 있었죠. 그는 그 30대 막 이렇게 막 될 때인데 그 동양 평화론에 대한 분석을 보면 경륜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봤고 그분의 동양 평화론이 3.1운동에 그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본 양심을 얘기해야 한다. 그런 그 정신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이도를 저격할 때 정신은 너희가 너희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로서 저격하는 거니까. 그게 3.1운동 때 그 정신이 다시 나타나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8년도에 남한이 단독정부하고 북한이 바로 이어서 단독정부 만들 때 그 단독정부 정부 전에 막 그 38선 넘어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 계속 반대하시니까 저격돼서 이제 피살되셨는데 그분의 정신은 우리는 분단된 완전 독립, 분단돼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떤 무력으로 강한 나라보다는 문화 국가가 돼야 되겠다는 시대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한테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이사가 갖고 있던 정신이나 그 백범이 갖고 있는 정신이나 보면 크게 보면 홍익인간의 큰 틀이 누구를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의 자체적인 우리의 자성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잘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자. 그런 쪽의 정신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볼 때 김구 선생은 또 단연히 이렇게 그 정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우리 국민성 중에서 그거를 대표하고 하는 정신의 큰 정신이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중근 이사님의 의거로 인해서 우리 그 민족의 독립운동에 불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이사님의 그 저격 그 사건으로 그 후에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안 이사님이 그 정신 중에서 가장 참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어떠한 안 이사님 인생 자체, 생애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정말 실패를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으신 가운데서도 불굴의 정신, 항상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어나시는 정신. 이분 감옥에 계시면서도 감옥에서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개인의 자서전을 쓰셨고 또 동양평화론을 시작해서 마치지는 못하시지만 하셨고 그 다음에 일본 간수들한테도 서묵을 써서 전해 줬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적이에요. 적인 사람한테도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것은 갖추면서 사셨고, 그러한 그 불굴의 정신, 그게 우리나라 민족의 그 옛날 6.25 끝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면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정신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뉴욕에서 저는 원래 이 김구 선생 그 기념사업을 갖다가 오래 한 사람인데, 뉴욕에서 안중근 의사 숭모회를 왜 만들었냐. 이상하게도 여기 이 건달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중근 의사를 팔고서 돈을 100불 뭐 200불씩 걷는 걸 거기 소식이 들어왔어요. 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이런 사람들이 이게 그 참 우리 민족의 말이죠. 정말 참 그 태양과 같이 이렇게 빛나는 어른 갖다가 이렇게 팔고 들어가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요 대동연회장에 그 아래 내려가면 한 5, 6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뭔가 결성식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 숭모회를 결성식을 해서 처음에는 그 참 괜찮은 사람 갖다가 지회장을 시켰는데 얼마 했으니까 돈도 안 생기는 걸 왜 내가 합니까?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회장이 바뀌었는데 어전 여기 이제 회장이 여기로 왔는데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이 안의사를 그 여순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여순 감옥에 있을 적에 그게 여순 감옥은 전부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순 감옥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전부 일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 사형수한테 반했어요. 반해서 글 써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글을 좀 안 가져왔는데 우리 집에 있어요, 글이. 그 글을 써서 좀 선생님 나도 하나 써주세요. 나도 써주세요 해서 간수들이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친필 글을 받는 게 큰 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 끝난 다음인데 서울의 남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안중근 의사 숭모회 본부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뭐 안중근 의사를 소개할 만한 그런 그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서 일본에 가서 그걸 카피를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여기 오늘 내가 하나 가져올 건데 못 가져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안중근 의사를 그렇게 존경해요. 내가 한 10몇 년 전에 서울 갈 적에 남산에서 안중근 의사 숭모회 추모식을 한다 그래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한 15, 16명이 왔어요. 대표로 왔어요. 그 돈도 가지고 왔어요. 추모식에 써달라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그 역사적인 정체성에서 우리는 참 결함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나 백범 선생이나 이렇게 왜 추모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지요. 왜 저걸 해야 되느냐. 근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던 시대 정신이 나라의 위급함을 보면은 내 목숨을 버려야 되고 어떤 이득이 있을 때 그것은 의를 생각해야지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안중근 선생 말씀이잖아요. 김구 선생은 진짜 그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생신해드린다고 이게 그 없는 상해 정부에서 그 생신 차리니까 그 어머님이 그 돈 다 내놔라. 권총을 2자루 사다 주면서 운동하라.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정신이 나라를 지킨다. 근데 김구 선생은 분열된 것을 원치 않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데 그 시대 정신이 우리한테 살아있느냐는 문제예요. 근데 왜 그런 시대 정신이 죽느냐? 그것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 정신이 죽어 있습니다. 적어도 역사에 대한 바른 그 이해와 방향성과 그 철학이 살아있는 그런 역사책을 보면
그 책을 읽으면 우리 정신이 살잖아요.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역사서에 정신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기존 역사서에.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재화사학자들이나 민족사학자들이 그거를 교과서를 바꾸자 그러는데, 그 기존의 카르텔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 학자들이 그걸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내 파이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그 갈등이 생기느냐, 그런 역사적 정체성이 우리한테 결여되어 있고, 그것을 또 강조하기보다는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왜 못 바꿨을까? 이게 남과 북의 분리 상태다. 그 다음에 또 그 진영 논리로 또 현재의 논란에 너무 섞이다 보니까 우리 거를 찾아내는 게 좀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 두 가지의 문제점들로 우리가 그 역사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해외에 나와서 그것이 우리가 뿌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적응해야 되고, 왜 우리가 꼭 코리안이 되느냐. 또 자식을 기를 때도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내가 뭘 알아야지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모르니까는 야, 한국은 좋은 거죠. 하지만 내용이 없는 거죠. 어떤 정신에서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아이대로 그러다 보면 K-pop culturally okay. 근데 스피릿에 대해서는 약하거든요. 그런 점이 1세도 겪고 있는 갈등이고 2세들도 갖고 있는 갈등인데, 그것을 통합해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1세가 해야 되는 일은 역사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보고,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장단점이 있고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도 장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김구 선생은 그걸 좀 많이 한 분이에요. 단독 정부는 안 된다. 물론 그분이 외교적인 능력은 없지만 민족적인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 것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 또 그렇다고 자유당 정권에서 김구 선생이 피살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죠.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인지. 그런 통괄적인 역사의 시각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18세 분명치 않아야. 그래서 경교장을 내 친구 데려갔어요. 갔더니 그 경교장에 들어간 대문이 큰 대문인데, 내 친구가 거기 가더니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 그래요. 자기는 안 들어가겠다. 그때가 이제 남북 협상을 갔다가 온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족 지도자라는데 인사라는 게 그게 정초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사정 가다마다 그럼 너 여기 있어라. 그 대문이, 경교장 대문이 커요. 거기 새로가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아래 그 건물이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그 왕년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 큰 재벌이 하나 지은 건물이에요. 그걸 스시라고도 하는데,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래가. 그래서 저 올라가라고. 그 계단을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은 바로 동양극장이 거기다 보이는데요. 동양극장 아세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책상 위에서 두루마리 총 놓고서 붓꽃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선생님, 새벽 왔습니다. 건방지죠? 그때 학생 신분인데, 마루에서 절을 했어요. 선생님, 민족의 통일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건방진 얘기죠. 그때 남북 협상 갔다 와서 실패하고 왔을 때 민족이 통일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 질문했으니까 어른이 이 붓굿을 쓰다가 이 마루에 무릎 꿇고 있는데, 그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그래. 그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그 옆에가 이제 이 마루고, 그 다음에 다다미 방인데, 제가 오시리 문 쪽에 백범일지 책이 수백 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 가져오더니 이름이 뭐야 그래. 그래서 내가 만윤, 기일용, 건울제, 윤영재입니다. 그러니까 붓굿을 잤습니다. 김박 선생. 그래 이걸 줬. 그래서 그 감사가 6.25 사변 나가지고 그 책을 잊어버렸잖아요. 6.25 사변 나가지고. 아이고.
그게 그 책이 있어서 지금 백범일지죠. 예, 그거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백범 선생이 그 암두이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해가지고 돌아갔을 적에 지금도 인상이 남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백범 선생이 거기 이 한가에서 내려가서면 거기 서대문 노타리아 오른쪽에는 접사병원이 있었고 왼쪽에는 서울역 나가는 조그마한 시장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나가 사사졌을 때 거기서 심시명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팥죽인데 그 팥죽 장사 할머니가 땅을 치고 오는 게 사진이 났어요. 이럴 줄 알아서는 팥죽을 더 지을 걸 그랬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천에서 서울 통학을 하는 중학생이 손가락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잘라서 선생님 관에다가 같이 넣어달라고. 그게 참 지금도 인상이 남아요. 그리고 그 경교장에서 이 넘어오면 서울중학교 아세요? 서울중학교 걱정 내려가면 신문로 파출소가 있어요. 매일 그 조문객이 거기까지 열 섰어요. 매일. 그 서울운동장에서 국민장 그 장례식을 할 적이요. 중계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도청 소재지에서는 그냥 완전히 철새를 해버렸어요. 가게 문 다 닫아버렸어요. 지금 광복회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해서 지금 8월 15일 전후로 김구 선생 사진하고 안중근 의사 사진 전시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날짜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뭐 하지만 그건 하나 그 계획이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는 게 지금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의 그 정신은 저희들은 윤 고모님처럼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그 감격이 있고 그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 세대만 해도 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속 개성할 거냐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 질문에 또 제가 늦게 좀 답을 추가하자면은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인간의 갈등은 그거는 인간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우리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지금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뭐 정당 간의 갈등, 인간의 갈등은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커먼 센스로 리저널하게 상대방을 너무 공격하고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저 심한 말이나 심한 그리고 조작하고 또 매니플레이션 하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정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러니까 그 정신이 안중근 의사님이나 김구 선생님들 의를 추구하는 것 그런 정신들이 두 분들이 가졌고 특히 안중근 의사님은 저 의병대장의 직함으로 일본군을 체포했어요. 체포했다가 일본군들이 그 소위 쫄병들을 체포했으니까 얘들은 놔주라 석방시켜줘. 그냥 석방시켜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같이 의병대에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병대가 무슨 필요하느냐? 에?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런 하시는데 안중근 의사님이 하신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 안중근 의사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게 된 게 원흉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병대장으로 밑에 일본 병은 그 무슨 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냥 명령에 따랐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고 하더라도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싸우더라도 그게 근데 그 말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정신 그리고 안 이사님의
그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생활하시는 그런 정신을 후세한테 알리기 위해서 저들의 이제 우리 김 회장님하고 지금 다시 좀 의논하는 것 중에 이거를 한글학교를 통해서 한글학교 전시회도 하면은 한글학교 학생들이 한테 한글학교에 알려가지고 와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백범 기념사업에서는 그 백범 일지를 논아줘서 글짓기 하는 그런 거를 한대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한국학교 연합회에서 주동을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협조해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한테,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그 안중근 의사 스토리가 영어로 된 게 지금 왔어요. 또 뭐 백범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2세한테 전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특정 두 분에 대해서 포커스는 맞추지만은 전반적으로 이런 그 전시회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 정체성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는 눈이 어떤 시기로 살아가야 되는 맞는 것인지, 왜 그런 분들이 존재했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나왔을 것인지, 그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다시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또 그것이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본국 정부하고도 좀 유기적으로 역사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갈 때에 좀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을 많이 경주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정부에서도 아마 이제 바른 정체성에 대한, 역사에 대한 그런 바른 교육이 나타나면서 외국 학자들하고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의 잘못된, 동아시아 역사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이제는 꼭 지금 주리사학계는 못하지만 민족사학계에서 많이 활동을 해서 접근해 나가고, 언젠가는 교과서 문제도 바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또 그걸 향해서 갈 때에, 큰 그림을 볼 때에 우리의 또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가보시면은 우리 그 정계에서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거물들이 묘가요. 뭐 수유리도 하나 있고 도봉산에도 하나 있고 전부 있어요. 이게 우리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찾겠다고 하다가 돌아가서 조병옥 박사, 신익희 선생 뭐 많습니다. 전부 그런 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이런 그 어른들의 그 지도자들의 묘를 한 군데다가 이렇게 모아놔서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럼 우리 후손들이 거기 가서 보고, 아, 이분이 독립운동하신 어른이구나. 근데 그걸 뒤늦게 지금 한국 정부가요, 대전의 유성원천에서 조금 이게 서북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나라의 유공자들의 묘가 전부 잘 돼 있어요, 지금. 잘 돼 있어요. 거길 내가 한 두 사람은 내려가 보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은 이순신 장군의 또 사당이 또 있어요. 어떻게 됐건 간에 우리 세대에서 뒤 오는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저는 그런 뜻이지, 제가 이거에서 돈 벌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그때 여기 김구 선생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면회 갔을 때요. 그때 사형당, 암살당했을 때하고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제가 93년 살았으면 분 그때가 19, 20살 전화만 할 때. 네, 저는 뭐 우리가 같이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안중근 의사님의 그 불굴의 정신, 사랑의 정신, 그 목숨을 걸고 결사를 일본 총리를 사살했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라가 합병당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잘 살아가신 그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잘 열심히 그 불굴의 정신으로 살면은 우리한테는 좋은 앞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노력합시다. 김구 선생의 첫 아들, 그 부인이 안중근 의사 동생의 딸이에요. 조카예요. 안미생 씨가. 물론 저 시카고에서 돌아가셨지만 김구 선생이 그 동학에 참여했다가 접주를 해서 도망을 갔을 때 안진사라는 분이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예요. 참 그런 역사적인 그 맥락이 있더라고요. 보면 볼 때. 근데 참 안의사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안의사께서 그 젊은 나이에 옳은 것을 위해서 죽고 그런 정신을 실천하실 때 보면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의 어떤 그 선택이나 어떤 자유시장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 끝없는 그 인내력을 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좀 힘들고 또 해외에서 힘드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그 선배들의 겪었던 시대 상황을 본다면은 참 이건 어려운 게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자손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런 후예들이다 그런 정신을 갖고 산다면 참 우리 후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한번 뭐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또 현대 이 시간에서 한번 힘을 내서 우뚝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